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2차 PPP 새로운 규정으로 신청하시는 거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드렸고요. 스케줄 C에 그로스 인컴으로 신청하는 양식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링크 해드릴게요. 로컬 은행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양식을 프린트해서 작성해서 갖고 가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직 포맷이 준비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며칠 더 기다려야 돼요. 그 관계 제가 설명드리고요. 1040 텍스 리턴 스케줄 C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2019년이나 2020년도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 차이가 어떤 건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미 신청을 하신 다음에 펀딩까지 되신 분들은 새로 이거 신청하실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BA에 스케줄 C의 그로스 인컴으로 신청할 수 있는 양식이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도 링크해 드릴게요. 여기 다른 내용들은 다 비슷하고요. 가운데 내용만 제가 추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는 넷 인컴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라인 31에 있는 숫자를 썼지만 지금은 그로스 인컴이기 때문에 라인 7이에요. 이 라인 7은 여러분들 코스트 오브 굿솔드라고 그래갖고 물건을 산 원가는 뺀 거기 때문에 그 그로스 리스비라고 나온 거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라인 7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만 쓰셔야 돼요. 2019년이나 2020년도 세금 보고 자료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룰은 똑같아요. 25% 이상 매상이 감소를 했어야 되고요. 2020년도 2월 15일자 기준으로 이전에 비즈니스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거, 그런 건 다 자격이 똑같고요. 대신 2019년이나 20년도 중에서 여러분들이 PPP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연도에 세금 보고서를 채택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셨는데 풀 이어가 아니고요. 3분기나 4분기부터 비즈니스 시작하신 분들은 2020년도 거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2019년도에 한 분기 중에서 2020년도 같은 분기를 비교했을 때 매상이 25% 이상 감소를 했다면 자격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19년도 3분기나 4분기 시작하신 분들은 매출 비교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그랬죠? 제가 이전에 매출 비교 방법 동영상 올린 거를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매출이 분기로 따졌을 때 25% 감소한 거는 조건이 맞는데 2020년도 총 매출 금액이 더 많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2020년도 거를 사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어떤 분들은 2019년도, 2020년도 풀 이어로 전부 비즈니스를 했지만은 정부 샷다운으로 인해서 3개월 정도만 잠시 매출이 감소했고 그 외에는 오히려 매출이 늘은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오히려 2020년도 총 매출이 늘은 분들은 2020년도 걸 사용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비교를 하신 다음에 2019년도를 대부분 사용하시겠지만 2020년도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은 분들도 있으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계산을 해보시고 신청하실 때 주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이번에 바뀐 규정으로 스케줄 C를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예전에는 31번 맨 밑에 있는 금액을 썼지만 지금은 맨 위에 파트 1의 인컴에 7번 그로스 인컴을 적을 거예요. 그래서 예제처럼 5만 불이라는 그로스 인컴이 났다고 가정을 해요. 맨 왼쪽 위에 그로스 인컴 5만 불을 여기에 적으면 돼요. 숫자 똑같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업원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 자신도 카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로 적으셔야 되고요. 종업원이 한 명 있으면 2로 적으셔야 돼요. 이걸 잘못 아셔갖고 작년에 어드밴스 받으실 때 지로로 하셔갖고 1000불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 계산하는 거 주의하세요. 직원이 없이요. 1인 사업자인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라인 7의 그로스 인컴을 여기 적는 거예요. 직원 급여 나간 금액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라인 7의 그로스 인컴 5만 불을 여기 적으시고요. 5만 불을 12로 나누시면은 한 달 급여가 나와요. 그래서 샘플처럼 계산이 되고요. 2.5배를 곱하면은 오른쪽에 금액이 나와요. 1416불. 그리고 3.5배 곱해야 되는 분들은 14,583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직원이 있는 경우는 계산법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2명이면은 고용주를 포함해서 3이라고 적으시고요. 맨 위에. 그 다음에 밑에 계산법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스케줄 C 라인 7에서 라인 14번, 19번, 26번을 빼야 돼요. 이 14번, 19번, 26번이 종업원 급여에 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4번, 19번, 26번 총 합계가 3만 불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총 그로스 금액 5만 불에서 3만 불을 뺀 나머지 2만 불을요, 여기 A에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A의 금액을 12달로 나누면은 이게 고용주의 월 급여죠. 그럼 나머지 3만 불 직원에 대한 급여는요, 별도로 또 12개월로 나눠요. 그래서 2,500불이 나와요. 그래서 에버리지 B하고 C를 더해줘서 월 급여가 이렇게 나오고요. 2.5배, 3.5배 혹은 곱하면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PPP 금액이 오른쪽에 산출이 돼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요, 직원 건강보험료라든지 기타 베네핏 관련돼서 탕감받을 수 있는 그 조건에 해당하는 베네핏을 지급을 하면은 그 금액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14번, 19번, 26번을 다 합했을 때 만약에 4만 5천 불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5만 불에서 4만 5천 불을 뺀 나머지 5천 불이 고용주의 급여 계산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 4만 5천 불은 직원의 급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5천 불을 12개월로 나눠서 고용주의 급여는 월 416불 66전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차액분을 12달로 나누면 3,750불이 직원의 급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적으로 따지면 차이가 없어요. 5만 불일 경우에. 그죠? 직원이 없을 경우와 직원이 있을 경우 실제로 받는 금액은 달라요. 그런데 이거를 왜 구분을 해주느냐면요. 고용주의 급여를 10만 불까지 캡을 두기 때문에 그 이상 그로스 인컴이 발생되는 분들이 직원 급여가 나갈 때 이 차이가 나요. 아주 좀 금액을 높여서 한번 그로스 인컴을 예제를 들어볼게요. 그로스 인컴이 20만 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종업원이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종업원 급여 익스펜스가 없어요. 20만 불이라고 하더라도 캡이 10만 불까지이기 때문에 맥시멈 월 급여로 8,333불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맥시멈 받을 수 있는 게 2.5배로 계산하는 비즈니스들은 2833불까지고요. 3.5배로 계산해야 되는 비즈니스들은 29,166불까지만 받으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10만 불 이상의 그로스 인컴이 발생되면 100만 불이 나더라 하더라도 맥시멈 받을 수 있는 월 에버리지 급여가 8,333불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이 있어서 직원 급여가 나가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8만 불의 직원 급여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20만 불에서 8만 불의 직원 급여를 빼고 나니까 12만 불의 고용주의 소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캡을 10만 불까지 주어지니까 마찬가지로 고용주의 급여는 8,333불 맥시멈까지만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12달로 나눴을 때 6,666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금액을 합하면은 고용주의 맥시멈 10만 불을 기준으로 12달로 나눈 급여하고 종업원 급여가 합산되기 때문에 이 계산 예제처럼 14,999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20만 불의 그로스 인컴이라 하더라도 종업원 급여는 별도로 계산하는 계산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10만 불 이하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10만 불 이상 넘어갈 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계가 차이가 나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 화면 멈춰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2019년에는 스케줄스 1인 사업자로 일을 하셨는데 2020년도에 종업원을 고용해서 급여를 지급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2020년도 세금 보고 하실 때 담당 회계사님과 상의해서 스케줄 C에 나오게 해서 종업원 급여까지 전부 PPP로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20인 이하의 개인 사업자들을요,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어플리케이션을 받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이야기는요, 이 기간 동안은 20인 이상의 사업장들은 어플리케이션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지 이 기간 동안만 20인 이하 사업장 어플리케이션을 받겠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얘기가 달라요. 즉 무슨 얘기냐면 3월 9일 이후, 즉 3월 31일까지 PPP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도 이 조건에 맞춰서 신청은 가능하신 거예요. 이미 벌써 우리가 가이드라인 나오는 데까지 일주일이 벌써 소모가 됐어요. 그리고 은행이 이 시스템을 셋업하려면 일주일 이상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벌써 3월 9일이 지나버리잖아요. 그래서 3월 9일까지 마감이라는 뜻이 아니고 3월 31일까지 신청은 가능하시지만 이 기간 동안에 이 지금 소규모의 비즈니스를 더 집중적으로 받기 위해서 20인 이상의 사업장들은
어플리케이션을 신청할 수 없게끔 막아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마감은 언제까지? 3월 3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이번 새로운 규정으로요, 1차와 2차 PPP 전부 다 적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받으신 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작년에 넷인컴이 얼마 나지 않거나 마이너스가 나셔가지고 신청조차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1차를. 그런 분들 이번에 1차 PPP 신청하실 수 있잖아요. 이 그로스 인컴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새로운 규정으로 바뀐다는 날짜 적용하는 날, 그 이전에 이미 PPP를 받으신 분들은 금액을 더 증가시킬 수 없다, 인크리스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PPP를 이미 다 받으신 분들 있죠. 2차. 이런 분들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금액을 더 올려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자, PPP를 이미 펀딩까지 받으신 분들은 적용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대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접수는 하셨는데 아직 론닥 사인조차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 케이스를 위드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케이스 진행하지 마시고요. 새로 접수하실 수 있으니까 기존에 이미 신청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지금 신청하신 은행에 빨리 연락을 취해 놓으세요. 그걸 위드드로 하시고 새로운 규정으로 신청하겠다고 미리 얘기를 해두세요. 그런데 신청 날짜 3월 31일까지니까 아직 조금 시간이 있어요. SB에서 랜더들한테 가이드라인이 갔지만은 이걸 제대로 세팅하려면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만약에 펀딩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하루 이틀 혹은 2월 24일부터 그 이후에 펀딩 받으신 분들은 이걸 반납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은행에 먼저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섣불리 이걸 그냥 리턴을 시키거나 이러면은 둘 다 못 받으실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하시고 이걸 무조건 리턴하시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은행과 상의를 하셔야 돼요. 믿을 만한 온라인 렌더들을요, 제가 링크를 여기 카피해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세요. 새로 바뀐 규정을 집중적으로 받는 기간이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예요. 2월 24일이 적용 날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펀딩을 이미 24일 이전에 받으셨다 그러면은 이 새로운 규정으로 다시 신청하실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만약에 24일 이후로 받으셨으면은 은행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이걸 캔슬하실 수 있는지. 일부 은행은 아직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일주일 안에 세팅이 될 걸로 보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은행에서 안 된다고 그래도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2월 24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은 되지만 PPP 신청 마감은 3월 9일이 아니고 3월 31일까지예요. SBA에서 3월 9일까지라는 날짜를 정해준 거는 그 기간 동안에 스케줄 C로 그로스 인컴으로 신청해야 되는 그 새로운 규정 적용받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받는 기간으로 정한 것이지 그 이후에 신청을 받지 않겠다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1차 PPP를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2차 PPP만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요. 이게 지금 8주 뭐 지나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규정 때문에 자, 이거 내용 보여드릴게요. 그로스 인컴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1차 PPP는 25% 매출 감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처음에 신청하셨던 것처럼 그냥 그로스 인컴으로 해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PPP 펀딩 받으신 금액을 다 소진하신 후에 2차를 신청하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최소한 8주 이상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청해서 8주를 소진하려고 그러면 이미 마감이 끝나버려요. 2차 PPP 신청을 못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2차 PPP 신청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2차 PPP 신청 안 하신 분들은요. 어차피 그로스 인컴 적용받죠. 25% 이상 매출 감소하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PPP를 신청을 하시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2차 PPP 포커스 맞추시지 마시고요. 이런 분들은 1차 PPP를 신청하세요. 대신 지금 2주 동안에 20인 이하의 스몰 비즈니스만 어플리케이션을 받고 있고 지금 SBA에서 가이드라인이 늦어지면서 은행 세팅들이 늦어져요. 그래서 혹여라도 제 생각에는 3월 31일에서 마지막 판에 한 2주 정도 더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소진되면 2차도 신청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 PPP 신청하지 않았던 분들이요, 굳이 1차를 포기하고 2차에 집중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훨씬 더 조건이 1차가 좋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왜? 크로스 인컴 이것도 같이 적용을 해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2차만 신청하고 싶은데 2차만 신청을 안 받아준다 그러면은 그냥 1차를 지원하시면 돼요. 은행들이 세팅이 안 돼가지고 온라인 렌더들도요, 크로스 인컴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말 지나고 나면은 많이들 세팅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볼 때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면 뭔가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